안녕하세요. 여행의 즐거움과 수익을 동시에 3시간 전 2차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시간 전의 오퍼레이션 매니저 클로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3시간 전에 대하여 소개하고 크리에이터 여러분께서 3시간 전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총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마다 유익한 정보가 가능하니 꼭 끝까지 참석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3시간 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3시간 전을 이끌어가고 계신 신성철 대표님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제휴링크의 작동 원리, 콘텐츠 제작 및 수익화 전략과 3시간 전 스튜디오 활용법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3부에서는 특별 초청 크리에이터이자 3시간 전 판매 랭킹 최상위 5인의 이름을 올리고 계신 도치 누나님께서 크리에이터 성공 사례를 실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시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각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3시간 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시간 전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여행 전문 플랫폼입니다. 3시간 전에서는 제휴링크 관리, 수익 분석, 콘텐츠 최적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익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단체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컨텐츠 소비에 대한 것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포털 및 블로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3시간 전은 이렇게 컨텐츠 소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화 방법이 부족한 컨텐츠 제작자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플랫폼입니다. 컨텐츠 제작자, 즉 크리에이터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3시간 전에서는 추천 링크 한 줄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행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3시간 전의 가장 큰 비전은 모두의 경험에 가치를 더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통해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고 3시간 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 여러분의 콘텐츠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3시간 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 3시간 전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시간 전의 창업자이신 저희 대표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대표님께서는 단연간의 여행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모먼트 스튜디오를 창업하신 지 5년차로 3시간 전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플랫폼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진행될 2부에서는 대표님께서 직접 제휴링크의 작동 원리와 컨텐츠 제작 및 수익화 전략,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활용법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을 모시고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나?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저희는 이제 3시간 전을 창업하고 3시간 전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 팀원들은 다 아이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과연 제휴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런 부분도 갖고 왔고요. 앞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이뤄낼지,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얘기를 듣고 저와 같이 이런 수익화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또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휴링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제휴링크라는 것은 솔직히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막상 이제 알면 쉽지만 사실은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링크를 블로그나 SNS 채널에 삽입을 하고 그 링크를 어떤 검색자 아니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 링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죠.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는 그 서비스에 쿠키를 제공합니다. 그 쿠키라는 게 뭐냐면 그 헨젤과 그레텔 아시죠?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 내가 집을 찾기 위해서 빵 쪼가리를 이제 떨궈서 그거를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거에서 어원이 와서 쿠키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이 쿠키를 남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유저들이 어떤 링크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쿠키를 그 유저가 받게 되고요. 그 쿠키를 통해서 결국엔 저희는 판매된 상품들을 각 플랫폼별로 트래킹하게 되고 그 트래킹한 걸 저희에게 저희에게 이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에게 주게 되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누가 어떤 상품을 클릭했고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에 대한 다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콘텐츠 제작을 하고 수익화하는데 어떤 전략을 써야지 과연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팀이 저희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클릭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출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더 전환이 많이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콘텐츠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에서 커머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맥락이다. 이 맥락이 없으면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매라든지 아니면 전환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맥락이라는 건 빌드업입니다. 이 빌드업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레고 블록을 어떻게 쌓아서 우리가 레고의 완성품을 만들 것이냐, 그 완성된 모습이 무엇이냐, 그 완성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야 이거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락을 쌓아놓고 그리고 결국엔 이 상품이 최적의 상품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그 인지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 빌드업,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타겟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진짜 그 무엇도 넘볼 수 없는 가격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오늘 모신 저희 도시 누나님 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런 전환율이나 아니면 판매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따가 또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에 글을 쓰거나 뭔가 글을 읽을 때든 아니면 글과 관련된 걸 했을 때 항상 기승전결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에서 커머스를 연결하는 건 굉장히 비논리입니다. 비논리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검색을 한 내가 알고 싶은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 검색어에 맞는 검색 결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더 체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로보다는 결국에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 두 가지씩 구조로 컨텐츠를 작성할 경우에 더 많은 체류 시간과 그리고 전환율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이 거의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한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앞쪽에 있다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기승전결로 앞에부터 다른 이유들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가 검색어와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앞쪽부터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방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그가 아니면 좋은 글들이 최소한 2분 30초 정도는 머물러야지 체류 시간이 2분 30초 정도는 돼야지 정말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승전결의 구조보단 이 글이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 해서 기승전결로 가는 게 조금 더 체류 시간이나 이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이 타겟이라는 건 결국엔 나와 비슷한 사람 이 컨텐츠를 보고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내가 봤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어린아이를 둔 이제 부모님처럼 그런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실 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걸 저희는 조금 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상황들을 잘 알겠죠. 그 상황들을 비슷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27살에 서울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나 성별로 그리고 거주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주말을 주로 여행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저연차라고 하면 저연차의 회사원들은 사실 연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연차의 회사원들이 주말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예산이 많지 않을 경우에 그럼 예산이 많지 않은 저연차의 주말을 이용한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컨텐츠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하고 싶은 이렇게 여행 가고 싶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타겟을 설정해서 컨텐츠를 쓰면 조금 더 매칭되고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서울 살고 27세 여자야. 근데 회사원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썼던 컨텐츠가 매칭이 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사실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 없으신 분 없으시죠? 노트북 없으신 분 거의 없으실 테고 여행도 뭐 가고 싶으시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엔 필요한 것보다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니즈보다 원치에 가까운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전환율이 높습니다. 단 필요하거나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스페셜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의 관점을 제안했을 때는 그런 상품들은 또 전환율이 높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니즈보다 원치, 즉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도쿄를 갔을 때는 도쿄 지하철 티켓을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도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꼭 이 지하철 티켓을 사야 3일짜리든 5일짜리든 사서 도쿄를 여행하는데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요즘에 저희가 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더 이상 투어를 하지 않으세요. 많이 하지 않으세요. 투어보다는 이렇게 항공권, 호텔, 그리고 또 지하철 패스 같은 티켓을 구매하시고 여행을 하시면서 그 식도락을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즐기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투어 상품을 굉장히 내가 해본 것 중에 이게 최고야 라고 제안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상품은 꼭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 이 상품은 꼭 있어야 돼. 너희들은 이걸 있어야지 여행하는데 굉장히 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전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서 결국에는 꼭 해야 하는 거, 꼭 사야 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컨텐츠에 녹이시면 조금 더 전환율이 높게 되십니다. 그래서 옵션이나 대안이 있는 것보다 안 하면 손해이고, 그리고 포모라고 이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너만 소외되는 거야 라는 형태로 컨텐츠를 작성하고 제안을 하면 조금 더 전환율이 높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일반 이커머스가 1.2%에서 1.5%의 클릭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고, 좀 잘 나가는 이제 이커머스가 보통 3.5%가 이제 맥스라고 보는데 3시간 전은 놀랍게도 8%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써서 그러니까 유입량이 아니라 만약에 100명이 클릭을 했고 그 100명 중에서 내 상품을 8개를 샀다. 그러면 이제 8%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게 저희의 평균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클릭 나오면 1% 하나 정도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하면 손해보다는 그냥 진짜 너 말고 다른 사람 이거 다 했어. 너도 이거 해야 돼. 너만 이거 안 하면 좀 여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전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네. 그냥 보는 사람들의 그런 시간과 비용을 아껴줘야 됩니다. 보는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가장 좋은 그 프레임워크는 바로 T 프레임워크입니다. 타임, 에너지, 어텐션.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좀 아껴주고 그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여야 사람들이 내 거에서 내 컨텐츠를 이탈하지 않고 좋은 그런 전환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를 아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내가 해봤으니까 이거 내가 최고였던 것 같아, 이거 사, 이런 제안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그런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국엔 통합적인 가격 비교입니다. 이 표는 이따 나오실 도치 누나님의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이렇게 KKday, 클록, 트립닷컴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상품들을 기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들의 전환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공급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에 공급가가 거의 다 비슷한 상태에서 프라이싱이 다 각 플랫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트립닷컴 하나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이리얼 트립도 가고 클록도 가고 KK데이도 가고 와그도 가서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3시간 전은 이미 그 플랫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링크를 다 삽입하고 내가 가격 비교를 해주면 나에게 체류하는 시간 높아지고 굳이 그 컨텐츠에서 다른 컨텐츠로 전환돼 가지고 알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개 플랫폼의 링크를 모두 다 넣었다 라고 하면 그 링크들을 다 클릭해서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갈 거고, 그 중에서 만약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플랫폼에 무슨 예치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포인트가 있다거나 그거를 활용해서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싸더라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가격 비교를 해줄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가격 비교는 약간 치트키. 가격 비교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링크가 있는 건 결론에 넣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에 넣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고 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결의 구조에서 그 사람들은 결론에 있는 이야기들을 궁금해서 거의 컨텐츠를 찾아보거든요. 나의 그 기대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찾아보는데, 이 결론에 있는 데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있는 것에 상품 링크를 삽입하면 조금 더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맨 하단에 거의 다 결론 링크를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구조를 뭐라 그랬죠? 결론, 기승전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있는 곳 두 곳에다가 링크를 삽입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시간 전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링크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넣으면 지수에 안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링크는 그겁니다. 그 맥락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컨텐츠에 맥락이 맞으면 사실은 링크가 여러 개가 들어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직접 테스트했고 만약에 조금 그래도 이거 되는 건가 라고 싶으시면 3시간 전에 그 블로그를 직접 오셔서 보시면 저희 컨텐츠 중에 링크가 8개 들어간 컨텐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그 맥락과 맞는 상품의 링크라고 그러면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들의 링크를 삽입했을 경우에 굉장히 지수에 좋지 않습니다. 보통 그랬을 때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쿠팡 파트너스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쿠팡 파트너스를 넣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행을 경험하고 그 여행에 맞는 상품들을 넣으신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짜별로 금액이 다르면 특정 날짜로 임의로 해서 비교하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갔다 온 날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날짜 중에, 미래의 날짜 중에 토요일날 아니면은 월요일날 이런 날짜로 해서 비교해서 노출하시면 좋고, 간혹가다 그런 거는 있어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티어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티어 중에 제일 저렴한 날을 같이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전환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휴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휴링크 생성하는 거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휴링크를 생성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만약에 클록이다 그러면 클록에 들어가셔서 내가 예약하고자 하는 상품을 가지고 옵니다. 큐 레이패스다. 그러면 이 레이패스를 이렇게 링크를 해서 들어와서 링크를 넣으시고 상품 불러오기만 하면,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상품이 5%가 아니거나
5%보다 낮았을 때는 이렇게 예외 상품, 예외 커미션 상품이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누르면 링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라벨에다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 블로그의 컨텐츠고 2024년 9월 12일 날 작성한 글에 들어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제가 테스트라고 붙여놓을게요. 테스트 누르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제휴 링크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내 블로그, 그리고 내 블로그 아니더라도 이 링크가 삽입될 수 있는 모든 곳, 가까운 가족분들이 여행 가실 때 가족분들에게도 그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크를 생성한 걸 갖고 브라우저에 붙여놓고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클록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도구로 이렇게 붙여넣는 게 있고,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블로그 240912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이 블로그 링크도 이제 렌터카 고유의 링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프로그램의 정보에 보시면 각 프로그램별로 트래킹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30일에서, 그리고 또 어떤 플랫폼들은 이제 뭐 PC 웹이나 모바일 웹, 그리고 또 모바일 앱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각 저희의 크리에이터별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가 어떻게 차등으로 발생되는지, 그것도 예외 커미션 상품들은 무엇인지, 여기다가 아까 뭐 보내셨던 상품 URL 입력하시면 이게 예외 상품인지 아닌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아고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약간 다른데요. 아고다는 여기다가 내가 묵으려고 하거나 내가 필요한 상품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240912 테스트 4 되면 이렇게 해서 링크를 만드신 걸로 갖고 어떤 플랫폼이든, 그리고 또 내가 컨텐츠를 삽입하는 곳에 아무 곳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직접 구매하지 않았는데 글과 관계된 내용에 판매되는 링크가 있을 경우 소개해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좀 개인의 자유이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사용한? 아니면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A라는 상품을 이용했지만 막상 이용해봤더니 A 상품의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거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B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B 상품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예 구매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약간 사실 컨텐츠가 구매 전환율이 높은 컨텐츠를 보면 결국엔 직접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지 않은 상품일 경우에는 소개를 해도 괜찮지만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매력적임을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글이 좀 길어질 때가 있는데 계속 독자가 읽게 하려 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의 링크를 팔기 위해 여러 가지 포스팅으로 빌드업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포스팅을 몇 개 자르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 포스팅을 작성하실 때 장소별로 포스팅하는 걸, 그러니까 일정의 3일차 코스 이렇게 해서 코스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장소별로 포스팅을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걸 길게 설명하시는 것보다요, 컨텐츠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엔 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작성을 하고 그 중요한 작성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전환하게 만드는 게 컨텐츠의 핵심이지, 컨텐츠가 제일 쉬운 건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진짜 너무 쓰기 어려워서 짧게 쓴다거나 너무 쓸 게 많다 보니까 며칠씩 걸려서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히려 좀 더 짧게 그때 핵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 전환율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크로 다시 돌아와서 트래킹 유지 기간이 어떤 의미인가요? 트래킹 유지 기간은 결국에는 이 링크로 접속한 사람이 다시 내 링크로 클릭하지 않고 그 서비스로 재방문했을 때 나에게 다른 상품을 구매했어도 나에게 그 상품의 판매 결과가 오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제이린님이 만드신 링크를 갖고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은 구매하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근데 다시 다음에 제가 제이리님 링크를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클로그의 링크로 들어갔을 때 클로그로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했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게 30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션 시간이 이제 30일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트래킹 시간이 30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말고 인스타그램에 링크 올려도 되는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전환율이 정말 낮아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링크를 넣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프로필 링크밖에 없죠. 그래서 프로필 링크에 삽입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전환율이 높진 않습니다. 거의 0.0 몇 %라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링크는 여기 내 제휴 링크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상품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링크 그 리스트가 나오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휴 링크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들은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유니버셜이라고 만약 검색하면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링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링크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원활한 트래킹을 위해서는 이렇게 블로그 라벨을 넣고 여러 가지로 같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클릭수도 나옵니다. 클릭수나 이제 생성 일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요. 중간에 안 쓴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링크가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판매가 됐을 때 네, 잠깐만요. 크리에이터 등급 높이는 법도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터 등급 높이는 방법은요. 여기 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터 가이드 들어가시면 각 그 등급별로 이렇게 커미션의 그 퍼센트 그리고 제휴 링크가 그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등급을 높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크리에이터로 가입을 따로 해야 되나요? 예,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그냥 그 크리에이터 전환에 클릭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익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그런 신분 그 인증은 필요합니다. 그 인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이제 링크를 생성하고 컨텐츠를 삽입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의 전체적으로 판매된 이제 성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휴 링크의 판매 대금입니다. 그래서 예상된 금액들이 여기 노출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예약이나 기존에 예약됐던 게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확정이 됐는지 그리고 또 사용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취소가 됐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 정산 보고서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 상품들이 예약이 확정이 됐고 다 사용이 완료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내역으로 가시면 이제 리워드에서 어떤 것들이 또 리워드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진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좀 스레드나 아니면 스토리 같은 곳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3시간 전에 보시면 광고 협찬이랑 광고랑 그리고 또 이벤트 프로모션들도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유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컨텐츠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더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유심사, 2심이나 유심을 저희가 협찬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스타터분들까지도 저희가 지원해드렸지만 스타터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2심을 이용만 하시고 이제 콘텐츠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루키 등급서부터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3시간 전 협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어떤 상품들을 얼만큼 판매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협찬을 해드리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템플릿을 이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심사 50% 할인 쿠폰은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시간 전에서 그 링크로 유심사의 링크를 제공하는 건 이 링크로는 20% 할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 할인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이용하시는 건 저희가 내 혜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50%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전환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내 혜택에 보시면 캐럿 여행자 보험도 직접 여행하실 때 이용하시면 15%의 저희가 수수료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펠리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은 20%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제휴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트래블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캐리어나 아니면 여행용품을 구매하실 때 직접 구매하시면 20% 정도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죠? 잠깐만 하나 더. 여진홍님께서 유튜브 전환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도 인스타그램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전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랑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서의 가장 전환율 높은 건 블로그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찬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벤트 프로모션도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나 그리고 내용들, 이렇게 클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인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에지 U 플러스랑 너겟이라는 그런 에지 U 플러스에서 새로 런칭한 그 통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통신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요. 3시간 전 크리에이터라면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달 이용료를 지급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것도 이용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25,000, 저희 가입하신 분들에겐 또 이용하시면 25,000원의 그 수수료가 드리고 있거든요. 25,000원 호텔이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호텔을 파셔야지 얻을 수 있는 걸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으니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크리에이터 가이드와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콘텐츠로 수익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놨고요. 또 블로그 기초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작성을 해 놨으니 이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각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시들도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까지 살펴보시면 좀 더 3시간 전에 이용하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조금씩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활용법까지는 마쳤고요. 활용법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중에 저희가 이렇게 스페셜 오퍼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저희가 3시간 전에서 마이리얼 트립의 링크를 생성해서 이제 많이 판매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리워드, 인센티브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호텔스 컴바인이랑 같이 해서 이제 판매가 많으신 분들에게 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저희 3시간 전에 링크를 이용해서 등록하시고 그걸로 결제하셨을 때만 쓸 수 있는 코드를 저희가 트립닷컴이랑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KK데이도 일본 대만 상품 같은 경우에도 5%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3시간 전 크리에이터 가입 승인 조건 어렵나요? 안 어렵습니다. 고민님 올리셨는데 잠시만요. 네? 매진 상품이요? 매진 상품은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매진 상품은 그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을 걸으셔야 되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그거 의미 없습니다. 공정위 문구 넣어야 됩니다. 공정위 지금 행정 예고 기간이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냥 제가 이렇게 구두로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곧 행정 예고 끝나고 정식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이미 컨텐츠 쓰는데 다들 공정위 문구는 쓰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공정위 문구는 들어가는데 공정위에서 적용한 이제 문구의 규칙이 조금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 굉장히 중요하신 도치 누나님을 제가 모시고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3시간 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도치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입니다. 저는 이제 3시간 전을 작년 초에 가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거는 작년 6월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올해 초쯤에 엘리트 등급이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3시간 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셨고요.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 오셨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 방법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사라고 해서 준비를 부탁드렸어요. 이제 여행 블로그니까 여행 블로거가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팸투어나 여행 협찬일 거예요. 팸투어나 여행 협찬은 이제 여행사나 여행 플랫폼 관광청 같은 곳에서 협업을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 혹은 개인 협찬을 통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웬만해서 여행 인플루언서가 된 후에는 여행사나 이런 곳에서 제안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번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되게 다양한 기회가 열리게 돼요. 처음에는 저도 세부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게 제가 다녔던 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근데 전날 이후로 저는 작년 7월 이후로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번, 두 번씩은 계속 팸투어를 다닐 정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팸투어나 여행협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이 꽂히는 수익화는 아니에요. 왜냐면 해외이기 때문에 항공권, 수구업 모든 거를 다 해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숙제로 콘텐츠를 몇 건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글을 열심히 쓰고 정성스럽게 쓰고 또 좀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여행사 측에서 다시 한번 해당 건에 대해서 원고료를 준다는 제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팸투어를 갔다 오는 기회를 얻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숙제를 좀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고료나 기자단의 기회까지 얻으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인 거죠. 그러면 이제 3시간 전 같은 이제 CPS의 방식, 보통 많은 분들이 CPA라고 알고 있지만 그쵸. CPS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 저는 처음에 클룩에서 어플리에이트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쪼렙이었거든요. 인플도 아니었고 이제 막 나 인플 될 거예요 하던 때였는데 막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클룩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알아보는데 그 담당자가 있다고 하는데 뭐 연락을 해도 사실 좀 되게 느리게 답변이 오고 그쵸. 근데 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 됐다 안 해 라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3시간 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제가 3시간 전을 이용을 안 했다면 분명히 클룩에도 따로 뭐 KK데이에도 따로 그리고 마이리얼트리는 이렇게 한 번씩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벤트성으로 팸투어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익화 이런 거를 하고 뭐 판매원 이런 상금을 주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이메일이나 제 포스팅 밑에다가 댓글로 이제 뭐 어플리에이트를 해보십시오 뭐 이런 글이 달리기는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전에 3시간 전을 만나버리게 된 거였죠. 3시간 전을 만나버려가지고 저는 왜냐면 만약에 3시간 전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쟤네를 하나하나 다 제가 그 담당자랑 연락을 하고 협찬을 받고 뭔가 링크를 만들고 했어야 되지만 3시간 전은 제가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뭐 13개의 제휴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다 보니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곳 활동은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컨텐츠를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 아니죠. 네. 3시간 전을 활용하는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장점이 지금 이미 사실 앞에 대표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거. 링크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좀 편해서 자주 쓰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돈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클럽 같은 경우는요. 돈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 해외 계좌 있어요. 네. 걔네가 아마 그렇죠. 그럴 거예요. 것도 있고. 근데 3시간 전은 사실 들어가서 1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금액을 딱 신청을 하면은 25일날 바로 제 통장에 꽂히는 너무 좋은 출금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커미션이죠, 하나는.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근데 엘리트가 되셨으니까 100%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유심사 같은 뭐 이런 상위 노출 이벤트 같은 것부터 너무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고 커미션들도 어느 정도 이상의 등급이 맞춰지면은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굳이 다른 어플리에이트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지금 조금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협찬이나 팸투어를 받을 때 수익화를 할 때 사실 허들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인플이 아니거나 내가 최소한 5천, 7천 이 정도의 방문자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블로거가 뭐 협찬을 받거나 팸투어를 가는 게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3시간 전을 통해서 저는 인플이 아니던 시절에도 그래도 조금 그 국내 호텔 같은 것도 조금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플이 된 후에 더 많이 받기는 했었지만 아이언님께 제가 듣기로는 그 3시간 전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인플이 아니어도 방문자 수가 적어도 제안서를 조금 기획력 있게 내는 분들한테는 좀 다양한 협찬의 기회를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건
3시간 전 팸투어가 정말 짱이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다낭도 다녀오고 작년에는 올해 싱가포르도 다녀왔고 작년 치앙마이까지 다녀왔는데 거기에 인풀은 저랑 한 분밖에 네, 없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잘 팔고 계셨던 분들 혹은 기획사를 정말 잘 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팸투어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3시간 전에서 팸투어 지원 이제 양식이 올라오면 꼭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3시간 전 잘 활용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커미션 같은 부분들도 다른 데보다도 좀 제가 많이 드리는 것도 그쵸. 있죠? 네. 저는 거의 뭐 많이 받죠. 예. 제가 제 입으로 얘기가 좀 약간 민망하네요. 다음으로 실제로 수익 많이 났던 콘텐츠들 어떤 게 제일 많이 났어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썼던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수익이 많이 났던 콘텐츠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판매량이 많은 콘텐츠가 있고요. 단가가 높은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 도쿄 메트로패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았던 콘텐츠였어요. 단가는 낮지만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사는 만큼 이용량이 높은 품목들이었거든요. 뭐 교통권, 입장권, 이심 이런 것들. 장점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소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긴박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환불도 안 되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거길 안 가도 그건 제 돈이에요. 그렇죠. 취소율이 되게 낮아요. 이용 안 해도 내 돈입니다. 이용이 안 해도 내 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지난주에 팔았던 이제 스카이라이너나 뭐 교통편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보시면 취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호텔 이런 거 비싼 것보다는 조금 낮아요, 취소율이.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수수료가 진짜 낮다는 점. 거의 뭐 하나를 팔면은 1,000원 정도가 이제 저한테 들어온다는 점이 1,000원이면 나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일리트니까. 몇백 원이 나올 수도, 그러니까 몇백 원, 몇십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그래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이거는 좀 대량으로 저희가 그쵸. 밀어붙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단가가 높은 콘텐츠들은 호텔일 수가 없어요. 사실 뭐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건 그리고 보통은 1박을 하기보다는 2, 3박 그쵸. 정도 연속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비싼 호텔을 미친 척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호텔 한 번을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훌쩍훌쩍 나가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단점은 취소율이 정말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고 자기가 처음에 예약했던 그 가격보다 낮은 게 보이면 바로 취소를 하고 다시 예약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지금 뭐 한 12월? 한 3개월, 4개월 후에 일정의 호텔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취소율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실제 수익이 될 때까지 기간을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꿀 수익은 제가 호텔을 정말 좋아해서 호텔 글을 정말 많이 썼는데 특히 마카오 호텔 같은 경우가 정말 좋아요. 마카오, 싱가포르 이런 것들이 좀 호텔 단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팔면은 100만 원은 거의 그대로 팔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하나를 팔았음에도 다른 거를 뭐 몇십 개를 파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같이 발행을 하셔야 된다. 절대 하나만으로 이 한쪽만으로는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없어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본인이 되게 많이 컨텐츠를 내고 실제로 수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좋은 호텔들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마리나베이 샌즈도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리나베이 샌즈도 직접 사실 본인 돈으로 이용하신 거잖아요. 저는 다 제 돈으로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이용하신 것들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도 충분히 본인이 투자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내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잘 팔리는 컨텐츠는 어떻게 작성해요? 이게 제가 아까 대표님 그 강의를 보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대표님한테 배우는 사람이라 거의 하는 말이 지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근데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무언가를 팔 때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혹은 여기를 왜 구매해야 되는지 또 무슨 이유로 추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게 광고라는 걸 정말 빨리 알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조만간 이 공정위 문구가 위로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광고라는 게 적혀 있기는 해도 정말 내가 실제 경험한 거를 가지고 이거를 스토리로 잘 풀어낸다면 그거는 전환율이 일어나겠지만 경험 하나도 없이 여기 좋대요, 여기 가보세요 라고 하는 글은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를 팔 때는 정말 정확한 스토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너무 좋은데, 그래 그게 너무 필요한 건데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혹은 어디에서 구매했을 때 제일 저렴해? 아니면 어디에서 구매했을 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를 정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실제 글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근데 이미 아까 저의 글을 샘플로 쓰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쿄 나리타에서 어떻게 시내로 가는가에 대한 거예요. 뭐 버스를 탈 거예요,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탈 거예요, 아니면 스카이라이너를 탈 거예요. 스카이라이너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타본 적이 없다고. 왜냐면요, 저는 환승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환승을 극혐하고 저는 짐을 20kg, 30kg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지하철을 그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리무진 버스만 타고 제 첫 숙소는 항상 신주쿠로 잡아놔요. 그게 저는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안 타요. 왜냐면 환승이 싫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타셔도 돼요. 만약에 36분 만에 빠르게 시내를 가고 싶다면 이라는 스토리를 정확하게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을 드리죠. 저처럼 환승을 싫어한다면 이거 타지 마세요. 나리타로 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가고 싶은데 저처럼 환승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쪽 정답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저의 이전 글, 다른 글로. 거기서 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여기다 사람을 한번 묶어두고, 혹은 저랑은 반대로 환승해도 좋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격을 비교해드립니다. 정확하게 편도 왕복의 가격은 얼마고 현장에서 예매했을 땐 얼만데 여기에서는 얼마야 라고 이제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려요. 근데 이때 제가 최저가에 대한 그 링크만을 넣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 안 사실인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만 사용을 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웃겼던 게 와그라는 사이트가 가장 최저가였었어요. 진짜. 나는 당연히 나였으면 저는 와그를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구매를 했을 텐데, 실제로 제 판매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와그는 안 팔리고 네, 맞아요. 3,000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클럽과 KKD만 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꺼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디라도 하나가 걸려야 돼요. 확률을 높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율을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마리트를 쓰고 내가 클록을 쓰고 내가 KKD를 쓰는데 얘 봐라? 얘가 이걸 다 해놨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클릭을 하고 그 구매를 하실 네네.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네,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가장 잘 쓰시는 분이 이제 도치 누나님이죠. 사실 이미 제가 이걸 알려드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보다 제일 잘 쓰시고 계세요. 구매 전환율 진짜 높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글 자체에서도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가격 비교를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죠. 그쵸. 스카이라이너를 사게 되면은 메트로는 또 필요하거든요. 요거- 그러면 저는 또 여기에 콤보권을 넣습니다. 그쵸. 너 어차피 지하철 타야 돼. 너는 도쿄에서 살려면 어차피 너는 메트로를 사야 되니까 자 봐봐, 클룩에서 제일 저렴하다라고 네. 해놓고 이제 이 밑에다가 또 저는 링크를 넣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네. 뭐라도 팔릴 수밖에 없는 거미지옥 같은, 너는 내 블로그를 들어온 이상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는 집착과 소유욕의 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글로 이제 상품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바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티켓 교환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글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티켓 교환 같은 것들을 최상단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맥락적으로 봤을 때 플로우를 조금 더 내가 여행할 때 어떤 플로우를 구매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정보 습득을 과정을 거치는지 본인의 생각해서 한번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셔도 딱 굉장히 잘 쓰셨네요. 잘 쓰셔서 이제 다음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다른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요새 제 완전 달달한 꿀단지 중 하나예요. 마카오 마카오 호텔. 근데 진짜 달달한 꿀단지인데 아고다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따 PPT로 넘어가면 또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전환율을 높이는 팁에 제가 뭘 써드렸냐면요. 대안책을 제시하라고 써드렸어요. 왜냐면 아까 어떤 분이 그 매진인 상품 품절인 곰미님이셨나? 그 품절인 네네. 상품 네네. 써도 되냐고 하셨는데 품절인 건 사실 눌러봐도 아무것도 없으면 별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대신에 대안책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이거는 없지만 뭐 다른 게 있다라는 형식. 근데 이 마카오 호텔의 문제가 뭐냐면 갤럭시 호텔이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고다를 들어가도 예약을 못 하세요. 사실 뭐 한 5개월 네. 뒤도 없잖아요. 올해 거의 지금 남은 기간이 거의 다 네네. 이미 매진이에요. 이랬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매진일 수 있어요. 뭐 그건 너 사장이고요. 라고 했으면 그쵸. 저는 아마 이제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여기에 분명히 넣어줬어요. 동일한 계열의 호텔을 가면은 사람들이 보통 갤럭시를 가는 이유는 그 그랜드덱이라는 워터파크거든요. 보통 가족 맞습니다. 단위가 그랜드덱을 가기 위해서 가요. 유스풀이 엄청 크죠. 근데 그 그랜드덱은 사실 갤럭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갤럭시 계열의 다른 호텔들이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비싼 호텔. 저는 가성비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비싸고 좋고 신상을 가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는 저보다 오히려 가성비 좋아 좀 더 네네네. 경제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책을 밑에 넣어놓는 거예요. 갤럭시는 성수기 1박에 40, 50까지도 될 수 있지만 동일한 부대 시설을 모두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는 10만 원이면 가능해요 라고 하고 이 링크를 올린 순간 저는 마카오가 지금 갤럭시, 안다즈, 네. 콘레드, 브로드웨이까지 브로드웨이, 네. 지금 거의 이 매출이 제가 사실 2주 정도 거의 링크를 넣은 글을 못 썼는데 이 얘들 덕분에 그래도 800, 700 정도는 주에 안정빵으로 할 수 있게 좀 효자 같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결국에는 경험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비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접 가보신 분들이어야지만 이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어떤 호텔들이 있고 이 호텔들은 그랜드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쓸 수 있는 거라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안 가보신 거, 안 구매하시지 않은 거 쓰셔도 되는데 이런 구매 전환의 포인트가 없어진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써본 걸 쓰실 거라면 내가 앞으로 갈 곳들 그런 곳을 쓰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갈 건데 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라는 맥락과 스토리가 없으면 아마 그거는 팔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주로 말씀드리는 게 직접 앞으로 이용할 상품을 쓰신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이유를 그리고 내가 이것과 비슷한 군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 두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컨텐츠의 그 내용들을 녹여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전환이 생겨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PPT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대안책까지 제공을 하면서 좀 팔리는 콘텐츠를 쓰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유의하시면서 쓰시면 또 어느 정도 판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그런 콘텐츠를 쓰시지 않을까라고. 구매 링크 텍스트를 크기나 색으로 포인트를 안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저는 그것도 있어요. 너무 광고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좀 싫고요.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 안 할 때 블로그로 여행 정보를 얻는데 뭐 인플분들이나 좀 누가 이렇게 광고 여기서 구매하세요 하면 저 되게 성격이 삐뚤어져서 괜히 사기가 싫은 거예요. 왜 얘 나 이거 사라 그러지?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제 글을 쓸 때도 좀 덜 광고처럼 보이고 그냥 뭐 너가 궁금하면 눌러도 돼. 하지만 안 눌러도 난 괜찮아? 라는 느낌의 그런 조금 글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초보 블로거들의 성장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꾸준하게 발행하기. 1일 1포 습관. 저는 인플이 재작년 10월쯤에 22년 10월에 난 인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23년 4월에 인플이 될 때까지 단 하루도 1일 1포를 안 해봤던 적이 없었어요. 모두 여행글로. 여행글로 항상 1일 1포를 했었고 그리고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 지인 중에 좀 팔아 라고 했을 때 언니 저는 팔 글도 잘 못 쓰겠고요. 그리고
언니 저는 이렇게 막 상해 노출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상해 노출을 한다고 해서 정말 잘 파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작은 키워드여도 1일 1포 습관을 들이면서 다포를 해놓고 좀 이렇게 많이 포진을 시켜놓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텐츠가 보이다 보면 클릭률이나 판매율은 당연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꾸준하게 잘 팔리는 컨텐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블로그를 쓰는 게 힘이 들지 않게 꾸준한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소한 시작부터 하시길 바래요. 가끔 저희 소통방에 그 3시간 전 소통방에 수요일만 되면 저는 이번 주도 하나도 못 팔았어요. 저는 이번 주도 수익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작년 3월쯤에 네. 여길 가입했는데 제 첫 수익도 5월이었어요. 네, 5월달 제 첫 수익도 5월이었고 그때 저는 한 50만 원 정도를 파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달에 1,800, 3,000에서 5,000 사이를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막 1,000 이렇게 팔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시작은 소소하기 때문이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꾸준히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글 쓰는 습관이 잡혔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좀 잘 팔리는 콘텐츠를 기억을 하시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15분짜리인데 지금 몇 시죠? 또 30분 25분 그러네요. 했네. 25분 30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랑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저희 3시간 전에 성장한 만큼 도치 누나님도 성장하셨고 그 사이 제가 배운 것들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장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의 입보다는 이렇게 직접 성장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탈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치 안녕. 안녕. 좀만 있어. 네, 도치 누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항상 모든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와 저희 팀이 가장 바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모든 경험들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셨던 패키지 여행도 저희는 다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들도 여러분들 수익화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사전 질문보다는 지금 오늘 채팅하면서 발표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을 조금 풀어볼까요? 도치 누나님 사진은 제가 좀 쓰지 않도록, 그렇죠? 좀 미안하니까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팸 투어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이가 있는 가족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하십니다. 근데 보통 보면 팸 투어를 가는 건 대부분 그 아이와 있는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팸이 패밀리가 아니고요. 크리에이터의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팸 투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있는 가족들보다는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여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팸 투어 있죠. 근데 유럽은 굉장히 허들이 높죠. 허들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해서는 엄청난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되고 다 쓰는 것부터 빼는 게 어렵다고 했죠. 제가 그게 수시간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프로세스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만약 손이 빨라 분량이 많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행할 수 있다면 하지만 만약 손이 빨라 분량이 많더라도 그렇게도 많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컨텐츠의 본질인 거예요. 컨텐츠의 본질이 설명이 많은 글들을 쓰는 건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표현은 뭔가 그런 전환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읽는 사람에 대한 마인드셋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막 많이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핵심들만 요약해서 쓰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빼라는 얘기는 조금 더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라고 말씀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체류 시간이나 읽는 분들이 좀 오래 읽습니다. 인풀이라는 건 네이버 인풀 맞습니다. 인풀의 기준은 블로그에만 사실 인풀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은 저 네이버의 인플루언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더 이상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 얘기 같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한국도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한국이 아고다 이용률이 전체 3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야놀자 그룹이 갖고 있는 야놀자, 데일리 호텔, 인터파크 투어 그리고 트리플까지 해서 1위고요. 2위가 여기였대. 3위가 아고다입니다. 아고다가 우리나라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고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문구라는 게 결국에는 공정위에서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뭐 내가 파트너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아니면 이거는 내가 후원을 받고 협찬을 받고 작성한 거야 라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시한 지침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든 사실 상관하지 않아서 가장 그 최하단에 작성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최상단으로 올려라. 이 글 자체에서 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협찬을 통해서 다른 부가적인 이득을 얻은 상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공정위 문구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네,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렇죠. 아고다 많이 사용하시죠. 표는 이제 PC 블로그에서 쓰시면 됩니다. 네. 전환율이 네이버 블로그가 높다고 하셨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3시간 전 크레딧 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구매 링크 아까 말씀드렸고, 블로그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저 22년 8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22년 8월부터 쓰셨다. 네. 빨리 시작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3시간 전은 작년 3월. 아니 그 전에도 저희가 쓰긴 했죠. 2021년 네, 내가. 네. 미안해요. 작년 3월. 네.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인플 달기 전에 무조건 이용하셔야죠. 3시간 여행 인플루언서가 꿈인데 인플 달기 전에 3시간 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소통방도 있고, 아니면 인플 안 다셔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이트 크리에이트 기준이요. 기준은 사실은 저희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네이버만 아는 거라, 네. 네이버가 여행 인플이 되는 기준이 잘 모르겠어서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내돈내손으로 간 여행 포스팅의 3시간 전 링크와 공유와 함께 내돈내손 갔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소희님. 그렇게 작성하셔야지 됩니다. 네. 티스토리, 이게 사실 저희가 가장 큰 좀 요즘에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티스토리를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티스토리도 저희가 3시간 전에 등급을 높이려면 링크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콘텐츠 등록할 때 티스토리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빠르게 업데이트 할 건데, 사실 하시면 좋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하시면 좋습니다. 네, 따로 운영하시는 게 좋은데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 여행지나 카페 등 업체 콘텐츠도 있던데 수익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국내 여행지도 입장권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마이리얼트립이나 클룩 등 업체 자체에서 하는 제휴 프로그램이랑 커미션율이 많이 차이 나나요? 마이리얼트립은 차이가 안 나고요. 클룩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저희가 차이를 두고 있지만, 어떤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클룩 자체보다 저희가 더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더 많이 드리기도 하니, 네, 보시고 저희하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미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아마 개별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가 나시더라도 등급을 빠르게 올리시면 그만큼 그 차이는 더 줄어들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특정 사이트 서비스 프로그램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둘 다 하고 있는 3시간 전에 오링 하시면 좋습니다. 링크 기존 포스팅에 글 수정해서 넣는 건 별로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마미 언니님,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려면 기존 글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단 노출이 잘 되는 걸 굳이 수정하시지 마시고요. 노출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발행했던 거에 링크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수익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저희끼리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예전에 저희 활동 많이 하시던 분이 요즘에 조금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직도 작년에 쓰셨던 걸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잘 노출되고 있고, 한번 링크 달아볼까? Why not? 그냥 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한 포스팅 지수의 영향이요.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보다는 사실은 잘 노출되고 있다면 사실은 안 바꾸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포스팅이 있는데 상노에 있는 비공개 후 모두 복붙하고 안 됩니다.
상로에 네, 있는 거 상로에 있는 거 건드리는 굳이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떨어지면 다시 쓰시면 네, 돼요. 그게 그렇죠. 그게 노출이 안 될 때 그때 다시 쓰면 되시지 이미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일단 크리에이터 신청한 글을 쭉 작성해 볼까 하는데 죽어있던 네이버 블로그라 글이 3, 4년 전이면 아니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크리에이터 신청하시고 네, 다시 작성 시작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 또 있나요? 또. 이제 뭐,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준비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네, 이제 1시간 16분이 돼서 오늘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준비한 그런 그러니까 얘기들은 다 드렸고 관련돼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3시간 전에 채널톡이나 아니면 3시간 전 메일이나 아니면 3시간 전에 그런 채널들 여러 가지 채널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2회차로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마련한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와 같이 수익화하시고 여행에서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메일에 있는 설문조사 링크를 참여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세션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 여러분들의 그런 설문조사 응답이 한 2분 정도면 되거든요. 2분의 시간이 저희의 다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컨텐츠에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오셔서 발표해주신 우리 도치 누나님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